안녕하세요. 문학쌤입니다. 길하 온라인 수업 문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를 매며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준 인상 깊은 구절을 보며 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미적 즐거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기 있었던 구절을 함께 볼까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이 부분도 많이 나와 있었고 비슷하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 부분이 와닿는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이 부분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이 부분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주변 환경을 구름 및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 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사랑이란 주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이 부분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구절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신기했다라는 글이 있었고요. 온종일 떠 있다는 표현이 계속 사랑을 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잘 보았고요. 서로 감상을 보니 그냥 지나쳤던 부분도 다시 생각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남풀립 교과서 2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풀립이라는 글이고요. 이 글은 한번 선생님과 같이 제가 선생님이 낭독해 준다는 정도로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위에 보시면 성남풀립은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 인간 중심적 시각을 성찰한 수필이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점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그래서 이 글에서 핵심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리고 깨달음을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작품 볼게요. 제목은 성남풀립이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제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글을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풀립 이문구.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 자, 뭐뭐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표현 방법 인용이 쓰였습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서양의 자연주의 작가가 말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테면은 예시입니다. 예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예시인 거예요.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자, 이 부분 다시 큰 잉어가 하는 이 부분 있죠.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점점 작은 것을 나열하는 경우에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넓고 넓은 바닷가의 우먹사리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말이 굉장히 정 떨어지는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 본성에 대한 인식,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든 자연은 그대로 자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자, 농부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 농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꾸는 것이 아니면 다 잡풀로 본다. 농부가 인식한 농부의 가치가 나오고 있고요. 농부의 가치.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네, 농사에 방해되기 때문이죠.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그래서 주인의 어떤 끝인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는 작물과 달리 잡풀은 서럽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나는 하고 글쓴이의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 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것 같다. 자, 성난 풀잎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온 건 아닌데 성이 난 풀잎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이 난 풀잎은 어떤 풀잎이냐면 잡풀로 간주되어서 뽑히고 있는 풀잎이고 뽑히는 것이 뽑히고 베일 때 풀이 성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나의 팔과 다리를 긁었어요. 이게 바로 성난 풀잎인 거죠.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자, 먼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치료 방법 첫 번째가 나오고 있고 다음에는 누구는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그래서 인위적인 치료 2번입니다.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자,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나오죠? 한갓 잡풀을 망정 뽑히고 벨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죠.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묻고 있지만 잡풀이라도 뽑히고 벨 때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서리법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달포나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풀독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때까지 어떤 인위적인 처방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아까 농부는 잡풀이라고 해서 다 잡아 뽑고 농약을 치고 이런 내용이 나왔고, 나의 경우에도 역시 잡풀을 뽑고 베고 한 것은 같은데 풀이 거기에 화가 나서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그대로 두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요게 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요약되어서 질문이 있죠. 글쓴이가 풀독이 올랐는데도 병원을 끝내 찾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해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쳤으면 병원에 가세요. 약국 가세요. 자, 이 사람은 어떤 병원에 자기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자, 제목의 의미에 다시 돌아가서 제목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게요. 자, 제목은 성난풀잎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난풀잎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